아마존 해외 직구를 할 때 수수료가 더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요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죠? 자, 그래도 살 건 사야 되잖아요. 아마존이나 아이허브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카드로 우리가 편리하게 결제를 하고 있는데 99%가 아직도 모르는 이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가 모르는 서비스, 그게 뭘까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원화 결제 서비스입니다. 자, 원화 결제 서비스는 이게 자국 통화 결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처음에 시행이 됐었대요. 자, 근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어떤 브랜드의 카드를 많이 쓰죠?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자나 마스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카드 회사의 본사가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본사가 미국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 통화 결제 서비스니까 자국 통화가 뭘까요? 달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국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국이 아니에요. 제3국이에요. 그래서 환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환전을 하는데 그냥 해줄까요? 그냥 해주지 않죠. 자,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3%에서 8% 정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결제했을 때 3%면 300원, 그리고 8%면 800원이 수수료가 붙겠죠. 100만 원을 결제했으면 3%면 3만 원이고 8%면 8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결제를 할 때는 이 금액이야 라고 예상을 하고 결제를 했는데, 막상 청구서를 보니까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거나 달라져서 직구나 해외 결제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더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 자료를 찾았는데요. 원래는 기존 해외 신용카드 이용 단계예요. 달러를 제가 결제를 하면 국내 카드사가 이제 환전을 해서 저에게 청구를 해요. 수수료는 다 발생을 해요. 카드사 수수료, 해외 카드사 수수료, 국내 카드사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원화 결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앞에 단계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이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원화를 달러로 다시 바꿔서 국내 카드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환전을 2번 하게 되는 거죠.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을 하면 되는 걸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한 걸 다시 또 원화로 환전하는 이중 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돼서 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호텔 예약 달러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호텔 예약 같은 경우에도 원화 결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모르면 그냥 원화로 보면 금액을 딱 보기 좋잖아요. 뭐 85,000원, 20만원, 21만원. 이게 보기가 편하니까 원화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미국 달러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원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설정창을 좀 잘 보이는 곳에 둬야 되는데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해외 면세점이었는데요. 싱가포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 점원이 계산기를 탁탁탁 두드리더니, 너 달러로 사면 이 금액이고 원화로 사면 이 금액이야. 너 뭘로 결제할래?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에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로 준 거죠. 너 뭘로 결제할래? 라고 했는데, 제가 모를 때는 원화로 결제했는데 이걸 제가 카드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이유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홍콩 달러, US 달러 얼마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데 US 달러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홍콩 달러 또한 삼국 통화가 되기 때문에 미화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몰라서, 그리고 안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 원화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가 나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알면 당연히 달러로 결제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것처럼 카드를 발급할 때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신청서에 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발급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카드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카드사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 서비스 해지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바로 리볼빙입니다. 네,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뭐 등록금 그리고 투자를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쓰려고 카드론을 내고
또 리볼빙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자, 근데 리볼빙이라고 들으면 이게 뭔지 딱 안 떠오르잖아요. 리볼브 뜻 자체가 회전을 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여기 적용을 하면 돈을 돌려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드 사용 금액을 결제일에 갚아야 되는데 제가 그만큼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이러면 일정 비율은 오늘 결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전환해서 나눠서 갚는 서비스가 바로 리볼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드값이 200만 원이 나왔는데요. 갑자기 급하게 돈이 나갈 때가 있어서 제가 2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10%인 2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뭐 나눠서 뭐 5개월 동안 뭐 나눠서 낼게요. 아니면 다음 달에 낼게요. 이렇게 2월을 시킬 수가 있는 서비스예요. 2월은 다음 달로 미룬다는 뜻이거든요. 자, 수수료가 높아요. 이 리볼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로 전환하기 때문에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저 4.5%에서 최대 19.95%까지 아주 높습니다. 자, 리볼빙 서비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자금 사정이 좀 원활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 연체시키는 것보다는 이자가 좀 높긴 해도 나눠서 분할해서 내면 내 신용도를 조금 더 지킬 수 있겠죠. 자, 단점은 이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볼빙 서비스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쓴 거 할부 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면 소비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비추천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소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서비스조차 연체를 하시게 되면 이자의 이자까지 대출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그래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마이너스 카드까지도 나왔습니다. 카드론은 단기 카드 대출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인데요.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카드사에서 이제 대출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6개월 동안 돈을 빌려서 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카드론 대출 금액이 요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주요한 이유가 뭐 현금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또 요즘 투자한다고 비즈니스 투자하는데 신용대출 다 쓰고 뭐 카드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카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자가 높다는 거예요. 최저 4.5%에서 최대 19.5%대로 상품 자체 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카드도 최근에 카드사에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건 완전 없었던 상품은 아니고 예전에 있었는데 다시 부활을 한 상품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끌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고요. 뭐 카드사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면 돈을 찾아서 쓰고 또 여윳돈 있을 때 넣어두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카드사 마이너스 통장도 계좌 지정하고 대출 한도를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기간은 뭐 1년을 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정을 해서 쓰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카드론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카드론은 목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카드는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편리하고 한도만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금도 했다 출금도 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쓴 금액만큼만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마이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1,000만 원을 등록해뒀다면 이 1,000만 원이 대출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을 때 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자가 높은 편이에요. 은행권은 2%에서 13%대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9.5%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은행 대출을 쓰는 게 좋고요. 안 된다면 마이너스 카드를 쓰시되 너무 길게 쓰시거나 너무 많이 쓰시진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상품 역시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출을 쓰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나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이자율이 더 중요해요. 낮은 이자를 쓰면 신용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높은
이율의 대출을 쓰고 있으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하실 때 이자율이 높은 상품부터 상환을 하시면 신용점수 관리하기에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금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금 서비스는 단기 카드 대출 상품이에요. 아까 카드로는 장기, 현금 서비스는 단기예요. 잠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상품인데요.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빌려서 쓰지만 다음 달에 우리가 카드 값을 갚듯이 현금 서비스 대금도 여러분들이 상환을 하셔야 돼요. 내 카드 한도의 40% 정도가 부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 한도가 300만 원이다. 그럼 현금 서비스 한도는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금 서비스도 편리해요.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높은 건 뭐다? 수수료다. 은행 ATM기에서 돈 찾는 것처럼 바로 출금을 해주니까 아무리 신용도가 높아도 900점 이상이어도 대출 이율이 10% 넘기기도 해요. 우선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는 1금융권 대출부터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정말 짧게 단기간 이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출 상품들 중에 이율이 높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 서비스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 리볼빙, 카드론 순서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리볼빙과 카드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서비스들은 필수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고요.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것 중에 해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받으면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해지를 해달라고 하고, 카드론 이런 것도 다 한도를 다 없애달라고 하고 영원으로 맞춰달라고 해요. 혹시나 실수로 잘못 뽑을까봐 불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 잘 점검하셔서 내 사용 패턴에 맞게 잘 세팅을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빨리 만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